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몸값을 축축 올려드리는 한국영문협회 심길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용기가 그냥 쭉쭉 샘솟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쭉쭉 상승하시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오랜만에 그 방송 효과, 네, 즐거운 생활 규리의님, 네, 반갑습니다. 규리의 즐거운 생활이구나, 이거 성 이름 바뀌어가지고. 자, 오랜만에 한영이 구호 외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한영이! 야! 다시 한번, 한영이! 야! 자, 모두 반가. 자, 지금부터, 금요일 날 했었던 주제였죠. 이거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날. 우리는 종종 익숙함을 선호한다. 이 라이트 형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종종 익숙함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익숙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비판의식이 차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라이트 형제가 날아가는 새를 보며 나도 하늘을 날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 자, 그러나 세상은 항상 그렇게 발전해왔다. 맞아요. 어떤 것들이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 반드시 그에 맞는 원인들이 있죠. 그 원인들에 해당하는 것들. 근데 그게 보면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때요? 참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좀 이상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게 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잖아요. 안 돼. 그 말이 돼? 이런 거. 뭐 자동차가 다니는 것만 해도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한강이 계정 만들어내고 막 우리 열심히 막 후진국에서 올라올 때 그 경부속도로 뚫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었다면서요. 그거 뚫어봐야 부자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 그냥 놀러 다니는 거지.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 근데 그게 결국 어쨌든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뭐 전화 같은 것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 이제 뭐 샤부작 알 때 얘기는 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럴 시기에 막 스마트폰이다 뭐다 막 이런 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 가당키나 했겠어요. 뭐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시대가 변하게 되는 것은 훗날 돌이켜보면 뭐 당연한 거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지라고 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옷만 해도 어떤 그 조선시대 때 이런 옷 이게 있겠어요. 다 그냥 뭐라 하지 뭐라 그래 그 옷을 삼배 이런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하고 뭐 그 고급 어떤 원단 비단 이런 거 있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의 편안한 이런 양모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막 무병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몇십 살 살잖아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정말 당연치 않은 건데 옛날 보면 페니실린 발명되기 전에 항생제 있기 전에 얼마나 그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또 지금이야 우리나라에 뭐 결핵으로 어디 뭐 죽는다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결핵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생각하기에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당연한 것들 이런 것들인데 과거에는 당연치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누군가의 몽상, 상상에 의해 하나씩 해내고 그러다가 도전하던 것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고 다시 또 뭔가 자리를 잡고 하면서 이 자리에 온 게 현대의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씩 한번 발전되는 삶을 살아볼 수 있게 노력을 해보되 나만의 차별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번에 썼던 이 금요일날의 교재 그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다 보면 남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위 개빌라를 만들어 대박난 사례에서 보듯 우리도 나만의 컨셉을 정해보자.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집을 짓겠는가?
자, 이 사례가 보면은 끌리는 사람은 매출이 다르다. 실천편 24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보면은 그 15년 8월 학번인 박준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한영인 수강생 중에 15년 8월 학번 박준규 사장님, 이분과 이분의 형인 박준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그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던 게 지금 이 개빌라죠. 반려견 주택 연구소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에서 반려견들을 위한 그 집은 어떻게 개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그 안에가 꾸며져 있고, 시설 어떤 뭐 구조, 뭐 인테리어, 그 안에 어떤 뭐 밑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코팅, 강아지들만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구조물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런 분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구매 형식을 빌어 여러 가지 처음에는 빌라가 아니라 전원주택 단지에다가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만 모아 사는 이런 식의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맞아요. 우리 성공 트레이너 설님. 지금은 당연하지만 과거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죠. 지금 개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 개빌라가 이제 어디서 왔냐면은 제일 첫 시작 아이템이 우리 12년 6월 학번 한영인 강형욱 개통령 형욱 있잖아요. 형욱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일본에는 아파트가 올라가면, 만약에 아파트가 건물이 7동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7동 중에 한 동은 무조건 애완동물을 키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건물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건물은 애완동물을 키우면 못 들어간답니다.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관계 법령 이런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 근데 때마침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파트에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던 때였어요. 뭐만 하면 막 주위 눈치 봐야 되지, 막 주위에서 막 짖는다 그러지. 이게 또 이제 제가 대형견을 키우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이게 대형견은 이제 집에서 패드 깔아놓고 이거 화장실 하기가 좀 되게 힘들거든요. 넘쳐 흘러요. 패드가 커도. 저는 막 특대 사이즈 있잖아요. 애견 배변 패드. 특대 사이즈를 2개 겹쳐놓고 막 이렇게 막 길다락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는데도. 그리고 이제 그게 막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패드 깔아놔도 배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옥상에 데려가서 거기 이제 정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이나 아니면 바깥에 산책을 시키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 내가 우리 강아지를 제가 데리고 자주 나가면 좋은데, 이게 보면 일정에 하다 보면 이게 빨리빨리 못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밤에 갔다 와가지고 급한데 막 데리고 나가다 보면은 얘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멈춰있는데 마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실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갔다 복도에다 그러는 경우에. 그게 어떻게 해요, 그거. 참 보면은 너무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죄송한 일인데 어떻게 빨리 치워야지. 치워가지고 막 휴지 가져서 닦고 막 걸레 가져서 닦고 막 약 뿌리고 하면서 냄새 제거하고 막 다시 또 닦고 막 소독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게 너무 막 불편하고, 그게 참 그런 거 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애로사항들이 많았죠. 그때 이제 형욱이 얘기를 들으니까 옳거니 차라리 저런 아파트가 그냥 있으면 그런 데 들어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그냥 오줌을 좀 싸도 나만 싸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개도 싸고 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서로 간에 풋마시도 되고 그냥 서로 참고 사는 거죠. 어쨌든 간에 덜 미안할 거란 말이죠. 그나마 안 미안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나마 좀 짖어도 옆집도 짖고 우리 집도 짖는데 그냥 그런 의리 하고 참고 살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닌데 개 안 키우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없는데 옆집에서 개가 해서 냄새나고 시끄럽고 그러면 더 열받잖아요. 더 짜증나고. 그렇게 미련 걸릴 수 있는 소지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방금과 같은 그런 집들이 생겨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이 아이디어의 발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건축이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몇 번씩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그걸 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하는 말이지 되겠느냐 라는 식으로 뭔가 지금 좀 우리나라에 아이템은 말이 되지만 우리나라에 그게 당장 도입되려 그러면 조금 그게 좀 시장성이, 왜냐면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우 그거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 하는 건물을 지어서 당신한테 그러면 그거 주면 그거 공시지원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냐라고 따지면 근데 그게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지가 않아 가지고 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특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 했으니까 수익률도 맞출 겸 이거 좀 가격은 또 올려서 분양을 해야 되고 월세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 월세를 강남에 뭐 100만 원, 150만 원 내고 있는데 원룸이나 뭐 이런 거 그 빌라 들어가서 하면서 근데 내가 한 3, 40만 원, 50만 원을 더 내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신 있겠냐? 그것이 수익률을 맞출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려니까 조금 내가 책임지고 하긴 힘들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나오던 게 2015년 8월 학번이셨던 우리 박준규 사장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회장님 제가 이거 할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안 그래도 형이 그 건축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이한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한 걸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에 사람들을 모은 후에 거기서 우리가 돈을 모아다가 한 번에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제대로 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반주연이라고 부르죠. 반려견 주택 연구소라고 하는 카페가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제 15년 11월쯤에 시작됐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그래서 11월, 12월, 12, 1, 2, 3, 4, 5, 6, 7, 8, 9. 10달을 지나는 동안에, 소득이 없었어요. 계속, 왜냐면 그게 커뮤니티만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좋은 정보를 주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규합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백백드림 쓰잖아요. 백백드림 쓰면서 열심히 정말 준비가 넌 할 수 있다, 워락한다,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막 정말 그 정성을 들여 쓰는데, 야, 이분은 정말 뭐가 돼도 되겠다. 이런 정말 뭐라 그래야 돼, 당연히 될 것 같은 확신? 뭐 이런 것들이 들었던 그 분이에요. 그러면서 16년 4월인가 5월 달인가 그때쯤에 이제 어떤 그 회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나 봐요. 그러면서 변호사인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은 땅이 가평에 4,000평 정도 놀고 있는 게 있으니 그거를 주겠다. 여기다 한번 지어가지고 제대로 뭔가 만들어 보자. 근데 이분이 무슨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분이 돈도 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지어봐라. 그러면서 5억인가 되었던 것 같아요. 5억을 투자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자된 돈과 그 땅을 바탕으로 이제 그 건물을 쫙 짓고, 뭐 모델하우스 격에 해당하는 걸 지었겠죠. 그러면서 다른 걸 짓기 시작하면서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분양할 수 있는 이 굿즈가 나와가지고 시작한 게 2016년도 9월 달이었고, 그때가 이제 추석 껴 있었거든요. 2월이었는데 두 번째 주가 추석이라 그랬는데 9월 달에 그거 껴있는 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분양을 해낸 게 이 6개인가 7개인가 했어요. 6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여쭤봤거든요. 그럼 하나 하면 얼마나 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들었던 게 하나가 2,300이었나 2,600이었나 하여튼 2,000을 언제로 했거든요. 2,000을 좀 넘게 2,500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해보니까 6개면 벌써 계속 나오죠. 그때가 해서 1억이 넘어가고 1억 5천 가까이 됐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하여튼 그렇게 이제 돈을 버셨던 게 이제 그때 2016년도 9월 달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하고자 했다면은 그게 한 달 만에 그것도 이제 추석이 껴 있어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막 영업 활동도 할 시간도 줄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설명일 열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브리핑을 하는데 6개가 팔릴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인 그냥 단지를 일반적인 업자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마케팅해서 지어서 마케팅했다면요. 그게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우리만의 컨셉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밖에 없는 어떤 온리원이었기 때문에 되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죠. 우리 한번 머리 한번 짜볼까요? 그렇다면 나는 나만의 집을 짓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집을 한번 지어볼 수 있을지, 내가 만약에 지어가지고 그걸 직접 분양까지 내가 다 하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을 지어서 특화를 시킬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